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돌쇠는 25의 젊은 나이였지만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았습니다. 가난한 데다 얼굴마저 못생겨서 동네 처녀들은 돌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돌쇠 얼굴 좀 봐라. 두꺼비처럼 생겼네. 가난뱅이 나무꾼하고 누가 살겠어? 동네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돌쇠의 귀에 들렸습니다. 돌쇠는 쓸쓸하게 웃으며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은 혼자 사는 게 팔자인가 보다. 돌쇠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지게에 가득 지고 장에 가서 팔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돌쇠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나무 다루는 솜씨였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유명한 목수였는데 돌쇠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는 돌쇠에게 나무를 보는 눈과 나무를 다루는 솜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쇠야,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란다. 나무를 자를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르고 나무를 다룰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돌쇠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빨리 나무를 하고 내려가야 하는데. 돌쇠가 서둘러 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 우.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내려놓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돌쇠가 노파를 흔들었지만 노파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뼈만 앙상했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를 업고 산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아 돌쇠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차, 돌쇠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돌쇠는 노파를 꽉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심할게요. 노파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노파를 등에 업고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돌쇠는 그 희미한 빛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파를 어디로 모셔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볼까? 돌쇠는 마을 이장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장이 나왔습니다. 이복의 돌쇠,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이장님, 산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제 집이 너무 누추해서 혹시 이장님 댁에서. 이장은 노파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복의 돌쇠, 나도 사정이 여의치 않네. 집안에 병자도 있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다른 데 알아보게나.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부잣집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진사님, 제발 이 할머니를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이복의 돌쇠. 자네가 주운 거지를 왜 내가 돌봐줘야 하나? 내 집은 자선기관이 아니야. 썩 물러가게.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철없이 생각했구나.
돌쇠는 몇 집을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모른 척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된다. 돌쇠, 정 그러면 마을 사당에 모셔두면 어떨까? 아니, 그냥 관가에 알려서 처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돌쇠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노파를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제 집이 누추하지만 우선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돌쇠의 집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노파를 자신의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우선 따뜻한 죽부터 드셔야지. 돌쇠는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쌀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것이 돌쇠가 가진 쌀의 전부였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돌쇠는 노파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거지? 돌쇠는 물을 데워 깨끗한 천으로 노파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쳤을 때 쓰던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죽이 다 끓을 무렵 노파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돌쇠가 달려가 노파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할머니, 제 집입니다. 할머니께서 산에서 쓰러지셨길래 제가 모셔왔습니다. 노파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돌쇠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우선 이 죽부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기운이 나십니다. 돌쇠는 죽을 떠서 노파에게 먹였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돌쇠는 정성스럽게 죽을 떠서 노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자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내가 산에서 죽을 뻔했는데 자네가 살려주었구려. 아닙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요? 돌쇠라고 합니다, 할머니. 돌쇠. 좋은 이름이로구나.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할멈이 갈 곳이 없단다. 혹시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겠느냐? 돌쇠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얼마든지 계세요. 제 집이 누추하지만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돌쇠야. 그런데 할멈이 폐를 끼칠 텐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혼자 살아서 쓸쓸했는데 할머니가 계시니 좋습니다. 노파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쇠야, 할멈이 자네에게 신세만 지는구나. 할멈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나무를 해서 팔면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루에서 잤습니다. 방은 노파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얇은 이불 하나만 덮고 마루에 누웠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무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문 잘 잠그시고 계세요. 그래 돌쇠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돌쇠가 나간 후 노파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노파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데도 나를 돌보아 주다니.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파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돌쇠야.
돌쇠가 집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돌쇠야, 할멈이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단다.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왜 이러세요? 제가 할 일인데. 아니란다, 돌쇠야. 자네가 고생해서 벌어오는데 할멈이 이 정도도 못하면 되겠느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보리밥에 된장국뿐이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돌쇠야. 자네도 많이 먹어라. 힘든 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게다. 식사를 하며 노파가 물었습니다. 돌쇠야, 자네는 부모님이 안 계시느냐? 네, 할머니.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자네는 그때부터 혼자 살았구나. 네, 할머니. 친척들도 다들 가난해서 저를 돌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돌쇠야.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노파는 돌쇠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자신 같은 노파를 거두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산에서 쓰러지신 겁니까? 노파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할멈에게도 사연이 있단다. 노파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원래 한양에 살았단다. 남편과 함께 작은 포목점을 하며 살았지.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단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문제가 생겼지. 남편이 친구의 빚 보증을 섰던 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래, 돌쇠야. 할멈이 그 빚을 갚아야 했단다. 포목점도 팔고 집도 팔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어.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독촉했고 결국 할멈은 한양을 떠나야 했단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고 살았지. 어제는 며칠을 굶어서 기운이 없었는데 상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거란다.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자네가 나타난 거야. 돌쇠는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래, 돌쇠야. 하지만 자네를 만난 건 할멈의 큰 복이란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에게 서로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파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노파는 돌쇠가 나무를 하러 가면 집안 청소를 하고 밥을 지어 놓았습니다. 빨래도 하고 기운 옷도 꿰매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일인데 왜 이러세요? 돌쇠야, 할멈이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단다. 돌쇠는 노파가 고마웠습니다. 혼자 살 때는 집이 늘 어수선했는데 노파가 온 후로는 집이 깨끗해졌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저 거지 같은 노파를 데려다 키운다더라. 저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야. 누가 저런 바보하고 살겠어? 쯧쯧,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의 노파를 돌보다니. 어느 날 돌쇠가 장에 나무를 팔러 갔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돌쇠야, 그 노파를 언제까지 돌볼 생각이냐? 그렇게 가난한 주제에 남을 돌본다고? 정신이 있는 게냐? 장가는 포기한 거냐? 저런 노파를 모시고 사는데 누가 시집 오겠어? 돌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갈 곳이 없으신데 제가 돌봐드려야지요. 아이고, 저 바보 좀 봐라.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할멈이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단다. 네, 할머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네는 왜 할멈을 돌보아 주는 게냐?
할멈은 자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도와주어라.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남을 돕는 마음만은 가지고 살아라라고요. 돌쇠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산에서 쓰러져 계신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긴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노파는 돌쇠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돌쇠야. 정말 고맙구나.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은 처음 본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께서 계셔서 좋습니다. 혼자 살 때는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집에 오면 할머니가 계시니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파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할멈이 자네에게 줄 게 있단다. 할머니,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실 건 없으시잖아요. 아니란다, 돌쇠야. 사실 할멈에게도 약간의 비밀이 있었단다. 노파는 품속에서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할멈이 한양을 떠날 때 이것만은 팔지 않았단다. 이것은 할멈의 남편이 평생 모은 것이었거든. 노파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 이것은 토지 문서란다. 할멈의 남편이 젊었을 때 한양 근처에 작은 땅을 하나 샀었지.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였단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땅 근처로 큰 길이 나면서 땅값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단다. 하지만 할멈은 그 땅을 팔 엄두가 나지 않았어. 남편이 평생 아껴둔 땅이었으니까. 할머니, 그런 귀한 땅을. 돌쇠야, 이제 이 땅은 자네 것이란다. 할멈이 자네에게 주고 싶구나. 안 됩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의 재산이잖아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돌쇠야, 들어보거라. 할멈은 이제 늙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단다. 그리고 할멈에게는 자식도 없고 갈 곳도 없어.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않느냐? 노파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젊고 건강해. 이 땅으로 자네가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단다. 그리고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멈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한단다. 이 세상에 할멈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은 자네뿐이야. 그러니 이것은 할멈이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할머니를 모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알고 있단다, 돌쇠야. 자네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할멈이 어찌 모르겠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할멈이 자네에게 주고 싶은 거란다. 노파는 토지 문서를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할멈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게다. 제발 받아다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 땅으로 번 돈은 우리 둘이 함께 쓰겠습니다. 할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돌쇠야. 며칠 후 돌쇠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토지 문서를 가지고 그 땅을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돌쇠가 도착한 곳은 한양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황무지였지만 지금은 큰 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땅의 주인을 찾고 있소이다. 마을 이장이 돌쇠를 보며 물었습니다. 땅의 주인이라니 어느 땅 말이오? 이 문서에 적힌 땅입니다. 이장이 문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요? 우리가 몇 년째 주인을 찾고 있었소.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보시오, 이 땅이 지금 대단한 땅이요. 큰 길이 나면서 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소. 상인들이 이 땅에 큰 시장을 짓고 싶어 하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요. 최소한 1000냥은 받을 수 있을 거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 1000냥. 돌쇠는 그렇게 큰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겨우 몇 푼인데 천냥이라니. 이보시오, 젊은이. 혹시 이 땅을 팔 생각이 있소? 이장이 기대에 찬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사를 잘 모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내가 좋은 매수자를 찾아주겠소. 일주일 후 땅이 팔렸습니다. 1200냥에 팔렸습니다. 돌쇠는 그 큰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돌쇠야? 무슨 일이냐? 할머니 땅이 팔렸습니다. 그것도 1200냥에. 뭐라고? 1200냥? 노파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께서 주신 그 땅이 대단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하지만 노파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돌쇠야, 그 돈은 자네 것이란다. 할머분,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돈은 우리 돈입니다. 할머니와 제가 함께 쓸 돈이에요. 돌쇠야. 할머니 제가 약속했잖아요. 할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요. 이 돈으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노파는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마을에 큰 집을 샀습니다. 기와 집이었고 방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부엌도 컸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집에서 함께 삽시다. 고맙구나, 돌쇠야. 할멈은 정말 복이 많구나. 하지만 돌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땅을 왜 사는 게냐? 할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땅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를 따랐습니다. 좋은 땅을 골라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는 또 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목수 기술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산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집을 짓느냐? 네, 할머니.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착하구나, 돌쇠야. 돌쇠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집을 짓고 저녁에는 노파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 한 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돌쇠야. 많이 피곤하겠구나.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노파는 돌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쇠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는 건강합니다. 돌쇠가 지은 집들은 튼튼하고 좋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빌려 살 수 있었습니다. 돌쇠 날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싸게 빌려주시다니. 아닙니다. 편히 사세요. 돌쇠의 착한 마음씨는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전에 돌쇠를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돌쇠 날이 저희 집이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쌀을 가져가세요. 돌쇠 날이 저희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세요. 돌쇠는 넉넉하게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칭송했습니다. 돌쇠 나리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래, 부자가 되어도 마음씨는 그대로구나. 노파도 행복했습니다. 돌쇠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돌쇠 날이 좋은 혼처가 있사옵니다. 혼처라니요? 예, 이웃 마을 김부자 댁의 딸이 나리를 흠모한다고 합니다. 나리의 착한 마음씨를 듣고 꼭 나리와 혼인하고 싶다고 하옵니다.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노파가 나섰습니다.
돌쇠야, 좋은 기회가 아니냐? 어서 혼인을 해야지. 하지만 할머니, 돌쇠야, 할멈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걱정 마라. 할멈은 괜찮단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 겁니다. 혼인을 하더라도 할머니와 함께 살 겁니다. 중매쟁이가 말했습니다. 돌쇠 날이 김부자댁 교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교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리의 효심이 깊다는 것을 듣고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셨사옵니다. 결국 돌쇠는 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김부자댁의 딸 춘희가 돌쇠의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춘희는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시어머님, 춘희가 인사드립니다. 춘희는 노파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말이냐? 할멈은 시어머니가 아니란다. 아닙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노파는 감격해서 춘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춘희야.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춘희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노파는 손주들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년 후 춘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 손주를 보셨습니다. 오, 귀여운 것. 우리 손주야. 노파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춘희는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노파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노파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와 앉거라. 네, 할머니. 돌쇠야, 할멈이 자네를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네, 할머니. 그렇습니다. 할멈은 정말 행복했단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행복합니다. 노파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야, 할멈이 자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산에서 쓰러진 할멈을 업고 내려와 준 것, 할멈을 집에서 돌봐준 것, 할멈을 가족처럼 대해준 것 모두 고맙단다. 할머니,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할멈은 자네가 자랑스럽단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파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3일 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춘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그리워 울었습니다. 돌쇠는 노파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파를 보냈습니다. 돌쇠 나리의 할머님께서 복이 많으셨지요. 그래요, 돌쇠 나리 같은 효자를 만나셨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쇠는 노파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돌쇠는 노파의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돌쇠는 여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새로 놓았고 우물이 마르면 새로 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만들었습니다. 돌쇠 나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 마을의 은인이시지. 사람들은 돌쇠를 존경했습니다. 돌쇠의 아이들도 자라서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착하구나.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돌쇠는 아이들에게 늘 노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세월이 흘러 돌쇠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손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에서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란다. 돌쇠는 손주들에게 노파와의 만남, 함께 살았던 날들, 그리고 노파가 준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 맞단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 착한 마음씨란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운 건 돈을 바라서가 아니었어. 그냥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돌쇠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네, 할아버지. 손주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꿈을 꾸었습니다. 노파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잘 살았구나. 할멈이 자랑스럽단다. 할머니, 돌쇠야 고맙구나. 자네 덕분에 할멈은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돌쇠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착하게 살거라. 할멈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버려진 노파를 업고 간 후 큰 복을 얻은 나무꾼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억한 것은 그가 얻은 재물이 아니라 그의 착한 마음씨였습니다. 돌쇠 나리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그래,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남을 돕는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라는 것을. 돌쇠는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